무조건 1000만 원 발급해드리는 챗GPT 프롬프트 공개합니다. 챗GPT 아직도 이렇게 쓰시나요? 요즘 이런 글들 참 많이 보이죠. 그만큼 이제는 AI를 빼놓고 뭘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챗GPT를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할 때는 물론이고 그냥 일상 속에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도, 혹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팁을 얻을 때도, 심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도 챗GPT를 켜서 검색을 해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마케터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시대가 아예 바뀌고 있고 AI에 의존하고 사람들이 AI에 모든 걸 물어보는 시대가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마케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단순한 변화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 단순히 키워드 검색하는 그런 형태의 검색은 좀 사라질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쇼핑을 위해서도 원하는 제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서치하던 그런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AI 시대 마케팅 판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AI 시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AI 시대에 마케터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효한 고객 구매 여정과 관련된 모델들이 있는데요. 뭐 AARRR 같은 모델이 있죠. 고객 구매 여정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단계에 맞춰서 마케팅을 짜야 된다 는 이론인데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고객이 정말 찾아오게 만들고 고객이 찾게 만드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고, 고객에게 그냥 우연히 발견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를 보다가 짱구 엄마가 나온 쇼츠를 봤는데요. 그 영상이 좀 섬뜩하긴 하더라고요. 그 짱구 엄마가 육아를 할 때 육아 팁 같은 거를 그 AI에게 물어보고, 메뉴를 정하는 것도 AI에게 물어보고 AI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이제 AI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먼 미래도 아니고 이제 가까운 미래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는 정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케터니까 이제 공부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당연하지만 이게 AI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고,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다 보니 AI에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AI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저는 우선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재 고객들은 우리를 찾을 때 어떤 질문들을 할까? 예전에도 키워드 광고 세팅 많이 해봤으니까 뭐 이런 질문 껌이지 많이 해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뭔가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한 단어형 키워드, 뭐 가방 추천, 예쁜 가방 추천, 이런 키워드에 좀 그쳤다면은 AI에 질문하는 거는 문장 중심의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등산할 때 쓰기 좋을 가볍고 방수 잘 되는 20대가 쓰기 좋은 가방을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인 그런 질문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에 검색이 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브랜드와 관련된 형용사나 키워드를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볍다, 방수된다, 20대한테 잘 어울린다 같은 그런 형용사가 자연스럽게 콘텐츠 속에 많이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I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인데요. AI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AI가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식적인 정보, 그리고 신뢰도 높은 사이트의 정보들. 그런 공식적인 정보, 신뢰도 높은 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언론 기사나 보도자료, 키워드와 후기 중심으로 쓰여진 블로그 글, 지식 정보용 콘텐츠, 뭐 예를 들면 나무위키나 브런치 같은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화된 정보로 구성된 그런 콘텐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구조화된 정보란 무엇이냐 하면은 6학원칙에 맞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좋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쓰여진 글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AI가 쉽게 읽을 수 있게 표나 블렛, 소제목이 명확하게 쓰여진 그런 글의 형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형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AI도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브랜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할 법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주는 콘텐츠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고객 후기나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사전에 습득을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 경험이 들어간 후기 콘텐츠입니다. AI는 경험 서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다 이렇게만 쓰여진 글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글들을 좀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언제, 어떤 계기로 방문을 했고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좀 담겨져 있는 리뷰.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태화강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를 저는 4일 날 오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같은 글이 적혀 있으면 좀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리뷰. 객관적인 정보라 함은 운영 시간, 그리고 예약 방법, 가격이나 위치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를 넣을 때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꼭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인 좌석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넣었다면 촬영된 사진 밑에 이 공간은 1인 좌석인데요. 여기는 햇빛도 잘 들고 방음이 잘 돼서 너무 좋았어요. 같은 내용을 덧붙이는 거죠. 그리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좀 더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AI 입장에서도 질문에 답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뭔가 사용 시기, 상황, 좋았던 포인트, 가격,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해서 후기를 남겼을 때 AI가 신뢰가 가는 글이라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AI가 신뢰하지 않는, AI가 무시하는 그런 글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것도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어뷰징 글, 광고성 콘텐츠 AI가 무시합니다. 어뷰징 글이라 함은 어떤 느낌이냐면 동일한 키워드가 너무 반복이 되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키워드를 좀 지나치게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런 습관을 조금 버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비구조화된 콘텐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운영 시간이나 가격, 예약 방법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콘텐츠는 AI가 무시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오래된 정보, 2년 이상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사이트의 글 같은 경우는 AI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비공개 커뮤니티인데 비공개로 된 카페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이거나 혹은 인스타에 올린 스토리 같은 글이 될 수 있는데, 당연한 거긴 하지만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되는 글은 AI가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에만 텍스트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카드뉴스 콘텐츠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가격표 같은 정보를 그냥 사진만 찍어서 냅다 올려둔다든지 그런 형태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텍스트로도 기재를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GPT에서 곧 쇼핑 기능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생기면은 정말로 고객의 그런 구매 여정이 완전히 확 바뀌겠죠. GPT의 쇼핑 기능은 사용자의 질문에서 감정, 상황, 맥락, 그리고 가격, 조건 등을 파악을 해서 제품의 설명들을 분석하고 최신성 그리고 신뢰성, 이걸 가중치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최신일수록 검색이 좀 더 노출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한 스펙 나열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상황 중심으로 콘텐츠를 설계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걸 질문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질문에 맞는 키워드들을 미리 설계해두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바지를 한 99% 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회의할 때 입으면 좋을 바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담은 설명을 추가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도 딱
한 타겟 이것만 노려서 막 쓰는 것보다 여름 출근 룩, 외근 많은 직장인, 화이트, 네이비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상황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키워드들을 많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것들은 꼭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공식 웹사이트, 플레이스, AI가 신뢰하는 사이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들,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기재해두고 최신으로 업데이트해둘 것. 두 번째로는 후기 콘텐츠 업로드를 할 시에는 경험과 구체적인 팩트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줄 것. 그리고 간단한 리뷰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키워드들, 형용사 키워드들이 있으면 그런 키워드들도 노출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줄 것. 세 번째, 이미지에 글자 있다고 이미지만 넣지 말고 텍스트로도 정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둘 것. 네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에 노출시킬 것. 만약에 나무위키 혹은 인물 정보 등록, 플레이스, 언론 기사 같은 채널들에도 노출이 가능하다면 노출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I 시대에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대단한 비밀은 없죠. 결국은 또 본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라고 하면은 결국 고객들이 그럼 원하는 게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을 더 많이 생각하는, 기본을 먼저 생각하는 브랜드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25년 이후 마케팅은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그와 동시에 인플루언서 그리고 콘텐츠를 통한 팔로워와 라포 형성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콘텐츠로 팬을 만들고 소통하면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로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스타 습관 트레이닝도 곧 열립니다. 이 내용도 설명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